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거래기 때문에요.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왜냐면 이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명절 앞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명절에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주식을 주로 파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특별하게 그 명절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물론 이제 연휴가 길다는 것도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니까 긴 연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현금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다. 이것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제가 생각한 게, 이번 주에는 조금 비중을 계속 줄여가지고, 한 수요일쯤이나 거의 다 줄이고, 아니면 뭐, 거의 한 2, 300만 원 정도만 딱 가지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괜히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가 휴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9만 원이고요. 참. 오늘 참, 플러스 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야근하고 와가지고 정신도 없는 데다가, 진짜 그 갈등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계속 빗나갔습니다. 어쨌거나 뭐, 만 원 수익 올려가 끝났기 때문에, 뭐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좀 많이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정시인데요. 또 빠졌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 부합이라고 나왔어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인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고용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증시가 올라갔어요. 한 1%대 이상 올라가고 있다가 그 다음 쭉 미끄러져 버렸는데요. 이때 이제 나온 뉴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보시면 독일이 플러스 3.3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독일 증시가 시작 안 했지 싶은데요. 이게 3점 몇 프로였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독일 증시가 3점 몇 프로 하면서 끝났고,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독일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가스가 이제 다시 재개되니까. 급등을 했는데, 바로 돌아서 가지고 뉴스가 뭐가 났냐면 뭐 가스 누출이 발생됐다 이래 가지고 러시아에서 누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고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다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가스 공급이 재개된다는 뉴스로 독일이 플러스 3%대 3.3인지 하여튼간에 3%대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단하는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이 올라간 게 이제 꽝 돼버렸죠.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공급 중단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휴장이랍니다. 노동절로 해가지고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 현금화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딱 집어서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1%대 이상 올라가고 있다가 거꾸로 나스닥 1.3%는 하락해 버렸으니까요. 쭉 올라가다 쭉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게 항상 또 안 줄어들죠. 이 차트가 좀 문제네요. 일단,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떴다가 뒤에 밀렸습니다. 쭉 밀려가지고 오히려 1.3% 하락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다시 중단시킨 이 악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긴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날 휴장이라는 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고용지표 발표가 처음 나올 때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치 부합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다가 연준에서 다시 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려갔는지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올라가다가 뒤로 쭉 빠져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다우 선물은 플러스 한 0.3 정도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보합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상당히 혼조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생각 외로. 코스닥 지수가 1.84%, 이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죠.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이 차트가 이거 해외 지수 분봉으로 갔다 오면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 미래셋 대우증권 사용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불편함을 주네요. 자, 5분봉인데요. 어제도 정강 후약으로 밀렸었고, 금요일 정강 후약으로 밀렸었고, 오늘도 아침에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했다가 뒤로 쭉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84% 생각외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아침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얼마까지 했냐면 650억까지 코스닥을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 35억이거든요. 매도했던 거 다 다시 환매수했습니다. 다시 들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많이 보던 건데요. 장초반부터 외국인이 일단 매도를 먼저 합니다. 외국인은 대체로 보면 매도를 해가지고 쭉 눌러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심각한 악재가 아니다 싶으면 매도했는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해갖고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해갖고 600억을 매도했는데 여기서부터 600억을 다시 샀다는 얘기죠. 다시 샀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자꾸 누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거든요. 밑으로 누를 때. 근데 시장이 잘 안 빠질 때 마지막에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 꼬리를 달고 약간 들어올렸기 때문에 너무 짧게 들어올렸다. 그죠? 좀 더 들어올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뭐 지수 쪽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저녁 미증시 휴장이니까요. 미국 증시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내일장에 미국 선물지수가 이제 영향을 주겠죠. 내일 저녁에 미증시가 열리니까. 그래서 눈치 보면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심리가 현금화 하려는 그런 욕구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없이 자꾸 밀리는 그런 영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비중을 줄였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하니까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쭉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아침에 나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상승 출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큐리 같은 종목 쫙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근데 이게 계속 뒤로 밀어 가지고 힘없이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나 가지고요. 이 부분도 거의 뭐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정리해버렸습니다. 여기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여기서 샀다가 밀릴 때 여기서 손절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별로 먹은 것 없이 그냥 본전에 정리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는 바람에 일단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네옴시티 아닌 것부터 먼저 하죠. HFR은 오늘 약간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요. 뒤로 밀리는 느낌이어서 요건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부터 먼저 날리고요. 뭐 실적 좋고 뭐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뒤로 밀리니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네옴시티하고 관계가 조금씩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그 머큐리는 아침에 올라갈 때 팔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아침에 쭉 올라가길래 그 좀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쭉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빨리 밀려버려가지고요. 여기서 쭉 밀려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큐리도 일단 정리를 했고요. 여전히 관심 종목입니다. 이거 네옴시티 쪽은 아직까지 계속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옴시티가 워낙 공사가 크기 때문에 다시 잡을 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도 앞두고 이래가지고 거리도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 종목도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추가로 다시 잡을 겁니다. 그 잠시 그냥 후퇴했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 휴스틸인데요. 그 휴스틸 제가 금요일날 올린 영상에 댓글로 그 휴스틸이 미국의 그 강관하고 그 세일가스 뽑아내는, 석유 뽑아내는 그런 쪽에 전혀 서이지 않는다는 쪽으로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게시판에 쭉 이렇게 보니까 얘를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휴스틸을 잡았던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액면가 1,000원짜리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그 실적이 지금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도 늘어난 데다가 영업이익, 순이익 전체 다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추세로 가면 작년에도 지금 엄청나게 향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1년치를 넘었었죠. 1분기, 2분기 합치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해가 630억이니까요. 올해 하면은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겠죠.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주로 인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얘를 봤고요. 그 다음 단일가 걸렸는데 밀고 올리길래 단일가 지정되고 밀 올리는 거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추가로 또 그 투자 유의 지정이 다시 걸렸습니다. 더 올라가면 하루 거래 정지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국제유가가 약간 조정받으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밀렸었고, 게시판에 이런 데 쭉 보니까 사우디 쪽에 그 사우디의 철강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소를 그 옮기는 그 수소 이송관 이쪽에도 쓰여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게시판의 글이라서 신빙성은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뭐 7,600원이니까요. 나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더 잡았습니다. 비중을. 한 7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좀 느려가지고 150만원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워낙 그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일단 높였고요. 그 다음 사우디의 그 철강에서 지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네옴시트 쪽하고도 약간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게시판에 글 읽어보는 거라서 신빙성은 없습니다.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여서 오늘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중을 최대한 많이 줄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줄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한 2개만 가져가자 이 생각에서 남긴 게 휴스틸하고 광림입니다. 그래서 휴스틸을 비중을 높여갖고 150만원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 광림도 아침에 분위기 좋았었어요.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계속 뒤로 밀었는데요. 마지막에 약간 들어 올리길래 요거도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한 50만원 더 내려갔고 요것도 한 147만원 정도 비중을 현재 높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높인 이유도 광림이 지금 그 풍력 관련한 뉴스 가지고 상한가 들어갔었고 제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 먹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이익 실현 다시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일단은 여기서부터 잡은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상한가 들어가는 이날 요때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용차 관련해 가지고 떴다가 그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밀렸거든요.
상방울하고 같은 이 그룹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밀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부분이 상용차 인수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좀 더 많이 내려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특장차 뭐 이런 쪽이라서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유동 물량이 조금 많다. 7,600만 주나 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가 돌리기 때문에 이 횡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매물 좀 먹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풍력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1조 3천억이 그 진짜 그만큼의 공사인지 아닌지는 진입하고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 밀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서 그냥 요것도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승부를 걸어보는 의미로 요것도 150만원 해서 요 두 종목을 남기자 하고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오늘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유신하고 한국정업기술하고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세 종목이 그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오늘 가장 안 좋았던 게 유신입니다. 첫 번째로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었습니다. 뒤로. 그래서 이 밀 때 손절해버렸거든요. 손절해버리고 이 유신이 뒤로 밀리니까 한국정학기술도 뒤로 밀렸어요. 여기서 뒤로 계속 밀려갖고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도 힘이 별로 없길래 얘는 뭐 그냥 보합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팔아버렸는데 뒤늦게 여기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건 뉴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눌러놓고 뉴스 한 방에 유신이 뉴스가 뭐라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인가 어디서 아마 공사 그 터널 공사 같은 경우 수주했지 싶은데요. 어떤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이미 이제 공사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며 공사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이러면 될 건데 뭐 공사 얼마짜리 참여했다 그러면 될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감 같은 게 이제 유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여기서 뜨기 시작했는데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했고요. 오늘 이 종목이 가장 아까웠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거의 한 20%대 22%인가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유심만 아까운 게 아니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따라 올라가고 그 한국정학기술은 쭉 빠지고 있다가 얘는 거의 유신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유신이 쭉 올라가니까 얘도 갑자기 상승해 버렸습니다. 뒤로 한 2~3% 빠지고 있다가 위로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 다 해버렸는데 여기서 손실 보고 다 팔아버렸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정리해버려 갖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태풍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비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죠. 그다음 이 한국정학기술이라든가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수처리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태풍에 피해가 발생하면은 복구하는데 어떤 그 수혜주 이런 쪽으로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은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태풍이 오기 때문에 재료 노출돼 갖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태풍이 안 와도 그 꽝돼버리지만 태풍이 지나가 버려도 그 재료 노출을 해가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비료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비료 관련주들 오늘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내일 장 시작할 때 되면은 태풍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재료 노출해서 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먼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침에 이제 어차피 오늘 이 종목들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바로 안 팔고 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랬는데 유신이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얘가 배신을 땡겼어요. 얘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이
한국종합기술 이 종목도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절해버렸거든요. 다 손절하고 떠버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운 이야기 자꾸 하면 더 속설이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했고요. 이것도 정리했고 이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림하고 휴스틸 두 종목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스틸을 가장 지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네옴시티 쪽에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우디의 제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그게 맞다면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싶고, 그다음 수소 저장하는 파이프 이송관 뭐 이런 쪽으로, 강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 개인적으로 이 종목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광림은 약간 좀 모험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횡보를 길게 하면 올라갈 때 횡보하는 길이만큼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횡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뻗겼으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지금. 아직까지 매물 조금 더 수화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지금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매물만 다 수화하고 나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위로 슈팅 나오면 대박 나는 거고, 밑으로 밀리면 손실 조금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 잃고 먹으면 크게 먹는다 이런 의미로 한 15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큰 소득은 없었고요. 조금 아쉬운 날입니다. 근데 또 너무 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기회는 또 많이 오니까요. 또 다음에 또 기회에 내일 또 휴스틸이 급등해갖고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광림이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회는 언제든 온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로지시스 이 종목 지금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해갖고 뉴스 띄어가지고 지금 쭉 빼올리다가 밀렸고, 여기서도 쭉 빼올리다가 밀렸는데 지금 방향을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번 들어갔다가 본전에 팔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육아 관련해 가지고 육아 지원 아가방 컴퍼니 요것도 지금 방향을 살짝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잘 들어가야 됩니다. 세력들이 따라 들어가면 확 눌러버리고, 그죠? 여기 들어가면 싹 눌렀죠. 누르고 이제 손절하고 나면 또 싹 당겨 올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노려봤으면 하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하고 로지시스하고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아쉬운 날이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뜨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